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나누리병원 송금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각각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이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척추 진료를 하니까 친구나 뭐 아는 사람들이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허리 디스크라고 한다. 내지는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도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게 이게 디스크하고 협착이라고 얘기를 할 때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는 디스크라고 하고 또 다른 의사는 협착증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의사는 퇴행성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이렇게 외래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진단명을 얘기할 때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좀 편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디스크와 협착이라는 게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이게 퇴행성 병이니까 퇴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명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병이 얼마나 심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비교 설명을 잘 해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허리 요통과 다리 방사통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방사통이라는 거는 이제 다리, 뭐 종아리나 발로 뻗치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디스크와 협착증의 대표적인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왼쪽에 보면 물렁뼈가 크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서 두 군데서 눌리는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허리 디스크는 어떤 길이 있는데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그러니까 길을 좁게 만드는 그런 병이고, 협착증은 길이 약간 그 고속도로 같은 것보다는 오솔길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두 가지를 올려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이 이렇게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는 이제 의학적인 정의는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 돌출되어 신경을 눌러서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의 사진도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물렁뼈가 크게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많이 누르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여튼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신경관이 좁아져서 허리와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그리고 근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다양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근육 마비도 생기고 심하면 소대변 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 이거는 MRI 횡단면인데요. 옆으로 잘라서 보는 건데 왼편에 보면 신경관이 굉장히 크게 여유 있게 생겼지만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거를 협착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은 보면 요추 4, 5번에 보면 협착증 좁아져 있고 물렁뼈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진을 보고 누구는
협착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디스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40대 남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3군데의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2군데 정도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퇴행성 병이고, 퇴행성 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 한 3군데에 신경관이 많이 좁고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있는 소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80% 정도의 사람들이 요통을 경험을 한다는데, 제 경험상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통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요통이 서서히 발생하고 둔한 통증도 있고, 날카롭고 찌르는 그런 통증도 있고, 계속 지속적인 통증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취미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병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해부학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척추뼈는 여러 가지 뼈와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어떤 추간판, 그리고 인대, 근육, 힘줄 이런 다양한 어떤 해부학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척추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또 우리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도 되고 신경도 보호하고, 그리고 몸통 운동을 하는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나이가 들면서 이런 연골, 물렁뼈가 망가지면서 튀어나오면 디스크병이 되고, 신경관이 좁아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면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병의 원인이 뭐냐? 그걸 설명을 드리면,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왜 오냐? 우리 몸도 기계와 같아서 오래 쓰면 망가진다. 오래 쓰면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타고난 체질에 따라 많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대 초반에 디스크병이 생긴 사람도 있고, 80평생 디스크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체질,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 보면 정상적인 디스크 소견이 있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제 망가지고 찢어지는 소견, 그 다음에 신경관 쪽으로 좀 튀어나가고, 터져 나가면 이제 탈출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상해서 오래되면 이렇게 좁아지고, 디스크가 상해서 척추 관절이 덜컹거리면 이렇게 골격이 생기고 뼈가 삐죽삐죽 자라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협착증은 신경관 직경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데요. 뼈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막에 이상이 있거나 인대나, 그 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협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뼈가 틀어지거나 해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원인이 좀 다르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은 통증이나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 통증하고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그리고 다리 근력 약화, 이런 3가지 증상을 보이고, 이렇게 아픈 이유는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고, 디스크 같은 게 튀어나오면 염증 물질 같은 게 나와서 신경을 자극해서 상처에 소금 뿌리면 아픈 것처럼 그런 통증도 생기고, 그리고 이런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협착이 심하고 그러면 신경 유착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겨서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근육이 경직되어도 통증이 계속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에 좀 다른 특별한 증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터진 위치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4, 5번, 5, 6번 쪽이 많으니까 바닥에 앉기 더 불편해 합니다. 근데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고, 협착증은 앉아 있으면 별로 불편하지 않고,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무겁고 아파서 앉아서 쉬어야 되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다리가 아파지는 증상이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크게 꼭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인턴 때 보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협착증 디스크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냐 했을 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19년 의료보험공단 자료 보면 매년 50만 명 정도가 새로 진단이 된다. 그리고 디스크 수술은 한 9만 명 정도 한다.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 진단되는 거에 한 20% 가까이는 수술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나이별로 보면 한 60대가 제일 많고요. 60 정도 나이에 제일 뭐 많은 양상을 보여주고 10대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생기지만 뭐 20살 전에도 꽤 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입니다. 17살 남자애도 이렇게 세 군데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튀어나온 환자가 있었고, 한 뭐 몇 주 전에 수술한 분인데요. 80세 여자분인데 4, 5번에 크게 튀어나와 있고 신경이 꽉 눌립니다. 수술해 보니까 디스크가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이분은 뭐 소저변장애까지 왔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에 반해서 척추협착증은 뭐 20대, 30대는 별로 없습니다. 퇴행성 경향이 더 크니까 60세 이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민주적으로 남녀가 동일한 비율로 발생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의 자연 경과는 어떻게 되냐. 뭐 치료를 안 하고 뒀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했을 때 보면 한 60% 정도에서는 크기가 줄어든다. 터진 디스크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뭐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흡수돼서 좀 줄어들면서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60%는 저절로 대부분 낫는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탈출된 또는 부골화된 추간판 탈출증에서 더 잘 낫는다. 디스크 탈출, 팽윤, 뭐 부골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골화가 뭐냐 하면 이렇게 디스크 덩어리가 터져서 인대를 뚫고 이제 완전히 튀어나온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이 심하지만 좀 빨리 낫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인대에 쌓여 있으면 잘 안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전에 낫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 다음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한 20에서 50% 정도 되더라. 이거는 이제 미국의, 외국의 유명한 척추학회 논문에 발표된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어떻게 나을까 했을 때 이제 우리 몸에 상처 치유 기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피부든 근육이든 뭐 뼈든 다 어떤 손상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치유 기전이 있거든요. 디스크에서는 이렇게 터져 나오면 이게 세포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 이런 것들이 나와서 흡수하거나 좀 없어지게 만들고 혈관이 자라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이 함께 작용해서 터진 디스크를 좀 줄여주는 경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잘 안 낫는 디스크도 있다. 그래서 자연 치유라고 했을 때 이게 터진 게 들어가서 원래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고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냥 안 아파지는 걸 우리가 치유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환자들이 오셔서 완치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스크에서 완치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연치유 예를 보면 디스크가 크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오른쪽 사진 보면 굉장히 줄어들었고 신경이 안 눌리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아파질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디스크 높이가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 주변에 뼈가 좀 이렇게 많이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고, 요렇게 색깔이 변한 것 때문에 많이 아픈 병을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연치유라고 했을 때 요렇게 망가진 디스크가 안 망가진 디스크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고 흡수돼서 없어지는 그런 변화로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제 잘 안 낫는 디스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보면 뭐 제가 처음 진료보고 보존적 치료를 한 14개월 했는데도 더 심해져서 결국은 수술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낫는 디스크도 있다. 척추 협착증의 자연경과는 디스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은 만성적이고 얌전한 경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점점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좀 있다가 안 아파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자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모든 병의 진단의 기초는 이제 병력 청취라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고 언제 뭐 할 때 제일 심하고 뭐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진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 검사를 하고, 척추에서는 가끔 이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일반 방사선 촬영을 보면요, 이 엑스레이 촬영은 절대 확진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확진은 아니지만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척추의 배열을 보고 어긋난 데는 없는지, 어디 부러진 데는 없는지, 뼈가 녹은 데는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정면 촬영을 보면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 보면 뭐 골극이라고 많이 형성돼 있고 약간 틀어진 것도 있고, 뭐 측면 사진 보면 이게 정상에 비해서 여기 보면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고, 이 사진은 이제 뼈가 어긋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일반 촬영입니다. CT 촬영은 보면 이제 뼈를 제일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경관도 있고 이렇게 뼈가 많이 자라서 협착이 심해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 병의 진단에서는 MRI 검사가 절대적입니다. 이 검사를 하면 대부분 뭐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고, 여기는 이제 협착증이 여러 마디 있는 소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면도 보면 정상적인 신경관에 비해서 디스크가 터져서 많이 좁아진 걸 보여주고, 협착이 심해서 눌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MRI 검사하고 CT 검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왼쪽 사진 MRI를 보면 MRI 상으로는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 같은데, 좀 경험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이 일반 디스크하고 다르고, CT 촬영을 해봤더니 이렇게 뼈가 자라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고라증이거든요. 이게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심각한 병이라
디스크 수술하는 것처럼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에서 위험 징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다른 관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위험 징후라는 걸 많이 안 쓰는데, 아마 신경이 오래 눌리고 심하게 눌리면 마비가 되거나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위험 징후는 먼저 다리 근육 마비가 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수술 안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신경 압박이 심해도 손상이 올 수 있고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외래 볼 때 제일 심각한 게 마미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디스크하고 협착증에서 소대변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 뭐 바로 응급수술해야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징후가 있기 때문에 마비가 있거나 뭐 병이 심각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디스크에도 설명드렸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38세 여성인데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 오셨습니다. 병력을 보면 6주 전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입원 치료까지 했습니다. 근데 2주 전부터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생겼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4일 전에 소변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빨리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소변 장애 생겼으니까 비뇨기과 검진을 하자. 그래서 비뇨기과 진료를 보고 뭐 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1일 전부터 심해져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더니 MRI 촬영하고 수술 권유를 받아서 저한테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크게 터져서 이제 신경을 누르는데, 여기로 우리가 이제 소대변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이 내려가거든요. 그게 꽉 끼어서 마비가 온 겁니다. 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통증 회복은 좀 빨리 됐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수술한 사진입니다. 3개월 만에 오셔서 허리가 아프고 발목 통증도 남았고 잔뇨감이 있다. 그러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는 점점 회복이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행인 경우고, 너무 늦게 수술해서 소변 장애가 계속 남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 환자는 또 27세 남성인데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 병원 올 때 앰뷸런스를 타고 왔냐, 휠체어 타고 왔냐, 뭐 목발을 짚고 왔냐, 이런 게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래를 들어올 때 좀 쩔뚝거리는 모양이나 자세 이런 것들을 다 의사들은 아주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이분은 보면 한 달 전에 허리 통증이 있었고 내원 당일 갑자기 다리 힘이 빠졌다. 근데 소변 느낌이 별로 없다. 이러면 척추 의사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MRI 검사를 해봤더니 아까 환자는 이제 디스크가 주 문제였고, 이분은 협착증이 원래 있었는데 디스크가 심해진 겁니다. 이제 두 군데 디스크가 크게 터졌고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명이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같이 있었고, 현미경 수술해서 신경 감압하고 디스크도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소변 장애는 좀 빨리 돌아왔고요. 6개월 만에 오셔서도 역시 다리 힘이 아직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점점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진단과 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치료는 뭐가 있냐. 치료는 크게 근골격계 척추는 보존적 치료냐 수술적 치료냐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먼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 제가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존적 치료는 목표가 병을 고치는 거는 아닙니다. 목표는 통증 완화와 기능 향상이다.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안 아파졌다. 그거는 말이 되는데, 치료를 해서 병을 고친다는 거는 맞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를 아무리 해도 안 낫는 뭐 디스크나 협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좀 다르다. 수술적 치료는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는 그에 반해서 통증 완화가 목표다. 그래서 안정, 운동 제한, 약물, 물리치료,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보조기, 운동 재활 치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다른 치료들은 뭐 다 쉽게 알만한 내용들이고 신경 성형술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병원 갔더니 신경 성형술로 시술로 고치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치료긴 하지만 간단하고 이걸로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통증 완화가 목표다. 그래서 이제 꼬리뼈를 카세터를 넣어서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거나, 뭐 디스크 협착이 같이 있거나, 그런 경우, 비교적 심하지 않은데 통증은 꽤 많이 불편한 경우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오른쪽 안에 이분은 한 42세 남성이었는데, 시술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해당이 된다. 근데 꼭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경성형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과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경우는 보면 이제 신경협착이 심하면 거의 효과가 없고 이렇게 협착이 심한데 카세터를 이제 무리하게 넣다 보면 오히려 신경이 다칠 수 있거든요. 더 아파질 수 있고 신경 압박이 심한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뭐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하자는 병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로 잘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냐 했을 때 지속적인 심한 하지 통증과 근력 약화가 있는 경우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많이 아프더라도 한 2, 3개월은 보존적 치료를 우리가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존적 치료에도 계속 아픈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신경장애나 대소변 기능 상실은 조기에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빨리 안 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근력 약화가 이미 생긴 경우는 수술에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래됐다 그러면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약화가 생기기 전에 하는 게 좋고 생겼으면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게 낫다.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는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 협착증에서 수술 방법은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서는 디스크 제거술, 그 다음에 척추 유압 수술. 그러니까 디스크 제거술은 요즘 현미경 수술이냐, 내시경 수술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공의 할 때나 뭐 90년대까지는 그냥 현미경도 안 봐고 했거든요. 좀 크게 째고 요즘은 이 두 가지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뭐 심한 신경 압박이 심하면서 뭐 재발되고 문제가 많은 경우는 나사목 고정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협착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 수술이 있고 내시경 수술이 있고 척추 유압 수술이 있다. 나사목 고정하는 경우는 좀 복잡하거나 신경이 많이 눌리거나 척추가 틀어졌거나 어긋났거나 뭐 이런 경우는 나사목 고정을 해야 된다. 현미경 수술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마찬가지인데요. 부분 마취라는 건 하반신 마취하고 조금 째고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2, 3일 뒤에 간다. 수술 다음 날 가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더 상처 치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데 보면 장점이 절개가 작고 시야가 밝고 고배율 확대를 한다. 그 고배율 확대라는 건 현미경을 보면 몇 배로 확대하면 훨씬 신경이 자세히 보이고 그만큼 또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수술한 예를 보자면
추간판 탈출증이 아까 보여준 사진입니다. 크게 터져 있었는데 수술해서 제거한 거거든요. 이게 흰 거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비어 있는 거니까 다 제거가 잘 된 거고요. 협착증입니다. 아까는 디스크고 이건 협착증.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데 54세 남자인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신경관이 확장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거의 불편함 없이요. 이분은 79세 남자분이었는데 이게 몸에 하나 둘한 5군데 협착이 심합니다. 디스크는 뭐 좀 튀어나와 있지만 문제는 안 되고 하나 둘 5군데 다 수술을 했고 잘 지내십니다. 내시경 수술, 요즘 뭐 핫한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피부 마취나 부분 마취, 척추 마취하고 뭐 조금 덜 째고 수술 다음 날 퇴원 가능하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제가 예전에 이제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점이 다 있고 뭐 이 수술이 무조건 다 옳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 보면 내시경 수술은 허리나 등 뒤로 들어가는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근육을 제치면 이렇게 이제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가 나오고 그 인대를 뚫고 들어가 보면 신경이 있고 신경을 제치고 이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치료했던 내시경을 했던 환자입니다. 이거는 협착증하고 같이 이게 이제 활막인데 그런 뒤에 활막 낭정이라는 그런 혹이 생겨서 물혹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는 환자였습니다. 보면 이제 수술 후 보면 잘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신경관도 많이 넓어진 양상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허리 뒤로 들어가는 게 있고 옆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각각 적응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등 뒤로 들어가서 하는 디스크 제거 수술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들어가는 건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 보면 디스크 진단 받은 지 1년 됐는데, 그러니까 수술이 너무 겁나고 해서 뭐 아픈 것도 최대한 참고 견디다가 3개월 전부터는 잠자기도 불편하다, 허리가 안 펴진다, 바로 눕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허리가 안 펴지는 이유는 디스크가 이렇게 크게 튀어나오면 허리를 펴면 신경이 더 눌려지거든요.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이제 허리가 이제 앞으로 휘게 되고, 어쨌든 신경이 많이 눌리는데 제가 적극 근유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고, 옆으로 들어가서 터진 디스크를 잘 제거했고, 허리도 펴졌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뭐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수술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47세 남성이고 6개월 됐고 2달 전부터 방사통이 생겼고 이분은 이제 집배원이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사진 찍어보니까 3, 4번의 디스크가 크게 터졌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잘 허리도 펴지고 신경도 다 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척추 유압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뭐 디스크든 협착이든 아니면 같이 있든 또 두 가지 말고 다른 뭐 척추에 여러 가지 동반된 병이 있으면 척추 유압 수술이 필요하고 이 척추 문제의 어떤 최종 해결책은 유압 수술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류에서 뭐 염증이 생겼든 뭐 틀어졌든 부러졌든 모든 심각한 병에서 유압 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분은 밑에 수술했던 환자인데 위에 디스크 터지고 협착하고 같이 있어서 수술해서 이제 신경을 뚫어주고 디스크 간격을 넓혀주고 고정한 거고요. 이분은 보면 협착이 있고 디스크가 안쪽으로도 터지고 이 신경 구멍 쪽으로 길게 이렇게 넓게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쪽과 신경구멍 쪽을 다 감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병명은 그렇죠. 신경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라는 병명 진단이 생기고,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구멍으로 좁아져 있으니까 추간공 협착증, 추간공 탈출증,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같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나사암호 박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여러 군데 협착증이 있고 디스크도 좀 안 좋고 허리가 앞으로 휘는, 그러니까 요부 후만 변형이라는 병이거든요. 이렇게 돼도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자면 이렇게 나사암호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배 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인공 디스크 같은 걸 넣고 뒤로 다시 이제 나사못을 박아서 신경도 넓히고 허리가 굽어진 것도 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은 제가 치료했던 분입니다. 66세 여자분인데 이 척추 측만이 있고 그 다음 후만, 복잡한 변형이죠. 옆으로도 틀어지고 앞으로도 꼬부라지고 그런 변형에다가 신경도 아주 심각하게 눌리고 있고, 이런 경우는 유압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다 앞에서 봤을 때도 폈고 옆에서 봤을 때도 배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좋아지고요. 그 이후에 저한테 안 오는 거 보면 아주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잘 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허리 디스크 병과 협착증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다른 병이다. 그런데 이제 같은 환자에서 동시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단명 자체보다는 이제 얼마나 신경이 많이 눌리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다양한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좋다. 병원에 실려와도 뭐 시술을 하거나 주사 치료하고 많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하게 지속되거나 마비가 있고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수술적 치료를 늦지 않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별님께서 디스크는 전체에 걸쳐서 있고 협착증은 3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신경관이 좁아져 칠미 이하라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데 허리 통증, 골반 통증, 하지 방사통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듭니다. 근육 약화가 심합니다. 네, 그러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 약화가 심하면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고 너무 늦게 하면, 그 다음에 빨리 고쳐서 일상생활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뭐 척추 건강, 뭐 뼈 건강, 근육 건강 이런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욱정길님, 필름상 협착증이라는데 다리로는 아직 괜찮은데 수술해야 하나요? 엎드려 있거나 하면 허리 펴기가 힘듭니다. 많이 안 불편하면 수술은 안 해도 되고요. 엎드려 있을 때 허리 펴기가 힘든 거는 또 제가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허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척추 후관절 같은데 장애가 생기거나 관절염이 있으면 허리 이렇게 필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거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좋은 의사를 만나면 아마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잘 상의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혜정님께서 척추뼈가 찰떡처럼 붙었다고 해서 주사만 맞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찰떡
붙었다고 하면 아마 디스크가 많이 좁아져서 이게 내려앉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했을 때 통증의 원인이 어딘지를 꼭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진료를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다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병도 많습니다. 하여튼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릭님께서 신경외과 척추진료와 정형외과 척추진료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외래 저한테 예약을 해서 오셨다가 제가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니까 자기는 신경외과 척추 의사를 봐야 된다고 주치의를 바꾼 분이 계셨는데, 뭐 척추 진료를 똑같이 하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신경외과 척추 의사는 뇌나 신경을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고, 정형외과 척추 의사는 그래도 척추 뼈를 다루는 유압 수술이나 뭐 이렇게 틀어진 걸 맞추는 거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척추병하고 이제 어깨나 고관절병 같은 거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또 정형외과 의사가 낫고, 그 다음에 뭐 신경 자체 병하고 척추병 또 감별은 신경외과 의사가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신경외과든 정형외과든 좋은 의사, 괜찮은 의사를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만족할 만큼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승리하자님, 척추관 협착증으로 요추 2, 3번 유압 수술 후 11개월째인데 아직도 다리가 저리고 걷지 못합니다. 네, 저분은 뭐 만약에 이제 정확한 답을 원하면 제가 이제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오랫동안 신경이 눌려서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수술을 했지만 뭔가 좀 감압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아직 좀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치의 의사가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가서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혀 문제가 없어도 저런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은어님께서 걷거나 뛰어도 허리가 별로 안 아프고 방사통도 거의 없는데 앉아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더 앉아있으면 방사통이 옵니다. 미세 돌출이고 파열되고 MRI 보면 잘 안 물었다. 앉아있으면 방사통이 오면 신경이 눌린다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근력 강화 운동하면 좀 덜 아플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고요. 너무 많이 아프면 또 뭐 주사 치료 같은 거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흰둥이와 푸들이, 28세 남성이신데 요추 4, 5번 디스크의 넓은 중심성 돌출이고,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돌출, 경도의 좌측 신경공 협착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어떤 의학 용어를 적어 주셨네요. 허리 숙일 때 통증이 있다, 운동 시작하고 통증이 없어졌는데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될까?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추간판 탈출증하고 협착증에서 그냥 지내도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지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콜라 대신 17자님께서 꼬리뼈부터 2시 방향 부분이 건드리거나 다 욱신거리고 아픈데 근육 문제일까요? 아니, 척추나 신경 문제일까요? 꼬리뼈부터 2시 방향이면 거기는 근육이 많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뭐 그냥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육 문제로 아픈 경우는 또 별로 없습니다.
가끔 허리 디스크나 협착에서 이제 꼬리뼈 주변으로 아프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며칠 됐으니까 지켜보면 저절로 없어질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템님께서 허리 디스크가 터져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면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데 MRI 검사상 좀 버티면 나을 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주사 치료나 뭐 다른 치료하면서 버텨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임스 전님께서 수술만이 답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수술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존적 치료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좀 다른 치료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